1849년 6월 23세 젊은 임금 헌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실은 또다시 후사 없는 왕의 죽음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60살의 대왕 대비 순원왕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정계군의 아들 이원범을 지목했습니다. 훗날 철종이 되는 이 청년은 왕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평범한 농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새 임금에게 당부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절금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비록 한낱의 밥알이나 한자의 배도 모두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절검치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원왕후가 조선의 역사에 남긴 세 번째 왕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2번이나 제대로 된 수렴청정을 했으며 무려 20여 년간 조선의 정치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1800년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자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혐오해온 외척 세도 정치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노론명가 안동 김씨 가문이었습니다.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삼간택 방식 대신 중매로 하면 어떻겠냐고 신하들에게 말을 흘릴 정도로 서둘렀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정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800년 2월 26일 김조순의 딸이 초간택되었습니다. 윤사월 9일에는 재간택이 이루어져 순조의 정비로 내정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순조가 김조순의 집에 갔다가 자신보다 1살 많은 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 김조순의 딸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정조에게 조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두 사람의 혼인을 보지 못하고 6월 28일 승하했습니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섰습니다. 정순왕후는 김조순에게 말했습니다. 대원이 완전히 결정되었으니 종사의 억만년 경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오. 선왕이 기뻐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니 감회를 진정시킬 수 없소. 정순왕후는 김조순을 사실상 국구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인 김조순이 장용영 대장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1802년 10월 순원왕후는 정식으로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16살, 순조는 1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촌간이었습니다. 순원왕후의 증조모인 한산 이씨가 정조의 외조모인 해경궁 홍씨의 어머니와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조와 김조순은 외가로 육촌간이었고 순조와 순원왕후는 먼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순원왕후는 순조와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효명세자, 요절한 왕자 1명, 그리고 3명의 공주를 낳았습니다. 한종 이후 왕실에 대군과 공주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로서는 큰 경사였습니다. 1803년 12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권유라는 인물이 순조 제1년의 순원왕후와 순조의 국혼에 반대 의견을 상소했던 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권유는 안동 김씨 가문은 자신이 역적인 줄도 모르는 자들이라며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물러나자 시파는 권유를 공격했습니다. 대운을 저지하여 선왕의 뜻을 거스른 역적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불쾌해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둔 지 반년 만에 다시 수렴청정을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수에게 유급업도상 제지당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도리어 사과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삼간택각 아래 태길에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글을 내렸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이 순원왕후의 적이 아니라 보호자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순원왕후의 지위는 매우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순원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정조가 선택한 왕실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조용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순조가 병이 들자 효명세자와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내명부를 관장할 뿐 외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원왕후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왕실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827년 순조는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효명세자는 당시 18살의 청년이었지만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의 세도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순원 왕후는 아들의 이런 시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 가문과의 갈등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안동 김씨 딸로서의 불안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30년 효명세자가 만 20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원 왕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유능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효명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효명세자가 죽고 4년 후인 1834년 순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원 왕후는 48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32년간 왕비로 있었습니다. 이는 정성 왕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왕비 시절 순원 왕후는 왕실의 수입과 지출관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공주에게 법으로 허락된 궁방전의 상한선이 250결인데 순조와 순원 왕후의 강변으로 850결이라는 어마어마한 궁방전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순조의 어명이었지만 순원 왕후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딸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실의 사치는 문제였습니다. 순조와 효명세자 통치기간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잦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실이 과도한 지출을 한 것은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순원 왕후는 이러한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왕실의 위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자랐고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민생을 걱정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순원 왕후는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정치 인생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834년 11월 순조가 승하했습니다. 왕위를 이은 것은 고작 8살의 새손 헌종이었습니다. 사실 헌종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된 데는 비극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1830년 순원 왕후의 아들 효명세자가 만 20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며 개혁적인 정치를 펼치던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순원 왕후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헌종의 친모인 신정왕후 조씨도 궁에 있었지만 당시 신정왕후는 명목상 세자빈이었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순원 왕후는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다시 한번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순원 왕후는 친정 안동 김씨 가문의 오라비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고 전국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유교 윤리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렴청정이란 발을 들이워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은 채 신하들의 추청에 가부를 결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는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순원 왕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친정 가족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순원 왕후는 어린 손자를 아끼며 잘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헌종도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헌종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은 성년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그는 친위 세력을 강화하고 안동 김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군주로서 당연한 욕구였을 것입니다.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원 왕후는 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헌종의 행동은 왕실의 안정을 해치고 선왕들이 쌓아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를 두고 벌어진 두 가지 비전의 충돌이었습니다. 순원 왕후가 친정에 보낸 업문 어찰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종이 죽기 며칠 전 그녀는 손자를 폐위하기를 바랐습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나자 순원왕후는 거리 낄 것이 없어서 속 시원하다고 여겼다고 적었습니다. 실록에서도 순원왕후는 죽은 헌종에 대해 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시기심이 강하다고 가혹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헌종 독사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순원왕후나 안동 김씨가 헌종을 제거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어찰에서 순원왕후의 다른 면모도 드러납니다. 안동 김씨 김은근이 헌종에 의해 유배당했을 때 순원왕후가 감싸주지 않았다며 그녀를 질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친정 조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은근이 떳떳하다면 유배는 금방 지나갈 애군이며 우리 가문이 흥하는 것은 오히려 하늘의 경계이니라.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말에는 순원왕후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친정 가문이 지나치게 권세를 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이 커질수록 반발도 커질 것이고 결국 가문에 화가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철종의 왕비를 선택할 때 순원왕후는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노론과 소론을 가리지 말고 간택을 하면 어떨까? 안동 김씨에서는 이번에 단자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는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 일원이기 전에 왕실의 큰어른으로서 선을 지키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헌종이 죽은 후 순원왕후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군이 되실 자격이 충분했는데 이처럼 일찍 사망하니 그림으로 그린 떡과 같이 아깝고 원통하며 불쌍하다. 이 모순된 감정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순원왕후는 손자를 미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헌종이 유능한 군주가 될 자질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헌종이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왕실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지만 핏줄로서의 애정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원왕후가 헌종 독사를 주도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녀의 편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은 것이지 범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헌종의 죽음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장애물이 사라진 안도감과 재능 있는 손자를 잃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1849년 6월 23대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는 60살의 나이로 다시 한번 왕위 계승의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후계자 후보는 3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혈통상 가까운 것은 영조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정계군의 아들 이원범 그리고 은신군의 아들 이하응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정계군의 아들 이원범을 차기 국왕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원범은 순조의 양자로 입적되어 철종이 되었습니다. 철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흔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순원왕후가 며느리인 신정왕후 조씨와의 암투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일자무식 농민을 지목해 안동 김씨가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혈통상으로 철종은 헌종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였습니다. 영조의 증손자로서 왕위 계승에 정당성이 충분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왕실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권력투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교윤리상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원범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안동 김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원왕후가 이를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원왕후는 철종에게 즉위교서를 통해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망극한 일을 당한 속에서도 500년 종사를 부탁할 사람을 얻게 되어 다행스럽소. 주상은 영종대왕의 혈손으로서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왔으나 옛날의 제왕 중에도 민간에서 생장한 이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빠짐없이 알아서 끝내는 명주가 되었으니 지금 주상도 백성들의 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오. 이 말에는 순원왕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종이 민간에서 잘한 것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기에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절금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비록 한낱의 밥알이나 한자의 배도 모두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만일 절검치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일념으로 가다듬어 애민 두 글자를 잊지 마오. 순원왕후는 절약과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왕실의 사치가 백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녀 자신이 왕실의 과도한 지출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날의 공부가 어떠한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예질에 어둡고 예질에 어두우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 아무리 슬프고 경황 없는 중일지라도 수시로 유신을 척견하고 경사를 토론하여 성현의 신복과 제왕의 치모를 점차 익힌 연후에라야 처사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오. 철종이 배움이 부족한 것을 순원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탕관오리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염려하며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부패하면 안 된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순원왕후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효과가 없지? 내가 그렇게 탕관오리 잡으랬는데 수렴을 3년이나 해도 수령이나 감사를 논했겠다는 소리가 왜 없냐?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그 탕관오리들이 바로 안동 김씨에게 줄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원왕후의 명령은 친정 가문을 거쳐 지방으로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왜곡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정치의 최고 결정권자였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포로이기도 했습니다. 철종의 왕비를 간택할 때 순원왕후는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노론과 소론을 가리지 말고 간택을 하면 어떨까? 우리 가문에서 이번엔 왕비를 내지 말자.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왕비까지 안동 김씨에서 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김자근은 순원왕후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왕비로 간택된 것은 안동 김씨인 철인왕후였습니다. 순원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한계였습니다. 1852년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철종은 이제 23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대왕 대비로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사위에게 변은 잘 누웠냐? 며 확인할 정도로 가족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챙기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어찰에서 그녀는 안동 김씨를 우리 가문 왕가를 내 가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가문 모두 그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여러 차례 민생을 걱정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달랐습니다. 순조와 헌종치세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순조와 효명세자 통치기간 동안 왕실의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주에게 법으로 허락된 군방전의 상한선이 250결인데 순조와 순원왕후의 강변으로 850결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방전을 하사했습니다. 순조 승하 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이러한 지출은 더욱 극심했습니다. 순원왕후가 직접 호조에 명하여 20만 량을 추가로 가져가 왕실의 의례와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왕실의 사치는 당대에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순원왕후는 명분으로는 민생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과 정책 의지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의 국가원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일가 친척들의 청탁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조선을 그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정 가문을 위해서라면 친손자이자 임금인 헌종까지도 경계했던 모습은 왕가의 우서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원왕후를 평가할 때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렴청정 자체가 여성은 발을 들이워 모습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유교가 생각한 여성의 정치 참여 형태였습니다. 신하들의 주청에 가부를 결정하는 정도가 당대 사대부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수렴청정의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가는 문정왕후 같은 악평과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강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대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세도 정치의 주역이 바로 그녀의 친정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순원 왕후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원 왕후 어찰의 특징은 안동 김씨를 우리 가문 왕가를 내 가문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 가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왕실의 큰어른으로서, 때로는 안동 김씨의 딸로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1857년 순원 왕후는 68세의 나이로 담체, 즉 현대의 심근경색 질환으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효명세자, 요절한 왕자, 명원공주, 복원공주, 덕원공주를 낳았지만 막내 덕원공주를 제외하면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원 왕후가 낳은 딸들은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왕의 정년은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나도 공주로 봉해지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순원 왕후는 한글서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연구 자료를 남겼습니다. 친정과 교류할 때 붙였던 서관들이 사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발굴되었습니다. 궁체 흘림과 진흘림을 뛰어나게 구사하여 미적으로 유려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한글서의 교본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원 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2번이나 수렴청정을 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헌종과 철종 시기 20여 년은 순원 왕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확립시킨 장본인이지만 본인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민생을 걱정하며 친정의 지나친 권세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원 왕후는 너무 순진했고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의 국가원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종에게 남긴 그녀의 마지막 당부는 의미심장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는 절검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만일 절검치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순원 왕후 자신이 평생 실천하지 못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순원 왕후는 조선 왕조 말기의 모순을 온몸으로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